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교재 세포분열 문제에서 131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세포, EN의 4인 이 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을 제시를 했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딱히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A는 핵막이 존재를 하고 유전 물질이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죠. 이 형태는 어디에 해당할 거냐면 간기에 해당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염색체가 복제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 B부터 분열기로 넘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 염색체들이 지금 모양이 똑같죠. 다시 말하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상태, 따라서 이 분열은 어떤 분열이냐면 체세포 분열이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간을 보면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있으니까 체세포 분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C는 딸세포가 되는 거고, 모세포의 핵상은 EN, 딸세포의 핵상도 EN. EN인 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네들 보면 다 모양이 똑같죠.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체세포 분열에서 분리가 되는 것, 염색 분체.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세포 B에서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 수인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가 둘이죠. 그래서 2다라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세포 A가 가진 유전 정보는 세포 C가 가진 유전 정보와 같다. 이게 체세포 분열의 특성. 염색체 수가 동일하다,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복습 차원에서 이 세포 분열을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세포 분열은 크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목적은 체세포 분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형성을 하는 거고,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성, 먼저 공통점을 볼게요. 공통점은 DNA 복제 횟수, 체세포 분열도 1회, 감수 분열도 1회. 그런데 분열의 차이가 있죠. 세포 분열은 한 번만 분열을 하고, 이때 뭐가 분리가 되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핵상의 변화는 EN에서 EN으로 가더라.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은 2회 분열을 하는데, 감수 1분열에서는 뭐가 분리가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더라. 그래서 핵상이 EN에서 N으로 감소가 되더라.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더라. 핵상의 변화는 N에서 N. 핵상의 변화는 없는데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얘네들의 딸세포를 비교를 해보면, 체세포 분열은 EN짜리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더라. 체세포.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때 핵상은 N이 되고 딸세포의 수는 4가 되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떤 동물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세포 분열 과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서로 다른 거는 체세포 분열 아니면 감수 분열 중에 하나겠죠. 근데 가를 보니까 여기에 A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했는데, A가 모세포다라고 할 때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했는데 분열한 결과를 보니까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있죠. 그러면 얘는 감수 분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 핵상은 EN에서 N으로 가는 거. 얘가 감수 2분열 중기에 해당하는 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이제 염색체가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가 둘이었는데, C를 가니까 염색 분체가 하나씩만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똑같은 게 있죠. 이 딸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니까 이 나는 체세포 분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C의 핵성은 EN이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의 핵성은 EN이다 라는 거,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니까 EN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세포당 DNA량을 염색체 수로 나눈 거, 그리고 이걸 B와 C를 비교했는데, B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N인 거죠. 그러면 염색체 수가 2인 거고, 세포당 DNA 상대량은 얘는 감수 2분열이니까 뭐랑 똑같냐면 지원기랑 똑같겠죠. 그러면 제가 얘를 2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C는 염색체 수가 2N이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포당 DNA 양은 지원기에 해당하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C가 B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아니면 왜 이게 2인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굳이 2라고 안 쓰시더라도 어차피 나의 C의 DNA 상대량이랑 B의 DNA 상대량이 동일하죠. 왜 그러냐면 얘는 C는 지원기 세포고 염색 분체가 하나니까, 그 다음에 B는 감수 2분열이니 DNA 상대량이 똑같은 거고, 그럼 염색체 수가 달라지는데 B는 염색체 수가 2인 거고 C는 염색체 수가 4인 거. 그래서 C가 더 많다라고 보셔도 돼요. 디귿 볼게요. 감수 1분열은 가과정이다. 감수 2분열 중기가 만들어진 거,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게 감수 1분열 과정. 디귿 맞고,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어떤 동물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 과정이다. 그 다음에 표는 A부터 D의 핵상과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가와 나는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와 나의 모세포에 해당하는 애들을 보니까 둘 다 핵상은 2N이죠. 왜? 여기 보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A가 2N이래요. 자, 만들어진 딸세포가 2N인 거. 그러면 가는 체세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2N이 될 거고, B의 DNA 상대량이 4라고 했으니까 A의 DNA 상대량도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가가 체세포 분열이니까 나는 감수 분열이 되겠죠. C가 2N인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D는 무조건 N이 돼야 되는 거고, D의 DNA 상대량이 4래요. 근데 이 4는 가의 딸세포 B와 똑같죠. 이 말은 D의 DNA 상대량이 2N의 DNA 상대량이랑 똑같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이 2N은 지원기일, 그리고 이 N은 감수 2분열 중기일 때다라는 거. 그러면 C는 감수 1분열 중기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DNA 상대량이 4의 2배가 되는 거죠. 8이 되는 거. 보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뭐가 분리가 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맞고, 그 다음 니은, 나는 감수 1분열이다. 네, 맞고, 그래서 2n에서 n으로 줄어들었다. 우리 확인했고, 디귿 볼게요. 기억은 4고 니은은 8 더하면 12. 디귿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교재 116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못 봤던 거 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 애를 갖는 어떤 생물의 감수 분열 중에서 세포 X에 들어있는 염색체 한 쌍과 유전자를 나타냈다. 한 쌍에 지금 유전자가 3개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나중에 연관이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색체를 보니까 A가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럼 이 말은 얘네들이 대립 유전자가 되고, 그럼 대립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상동 염색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각각은 염색 분체죠. 염색 분체니까 유전자 조성이 100% 동일할 거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물음표는 대문자 A, 이 기억은 소문자 A가 될 거고, 여기는 대문자 B. 그러면 이 물음표, 이 대문자 B가 있으니까 소문자 B가 될 거고, 여기가 소문자 D, 여기는 소문자 D가 있으니까 대문자 D가 될 거다라는 거.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은 소문자 A다. 우리 확인했고, 그 다음 니은, 이 X의 핵상은 2N이다. 자, 핵상은 대립 유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대립 유전자가 있죠. 그럼 핵상은 2N인 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 B와 D가 항상 같은 달세포로 이동한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소문자 B와 대문자 D가 연관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염색체에 있다. 이거를 의미를 하는데, 지금 보면 소문자 B는 이 유전자에 있고 대문자 D 유전자에 있고, 그러면 이 세포에서 만들어진 딸세포는 감수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총 4개가 있을 거고, 이 4개 각각 들어있는 염색체를 보면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소문자 B와 대문자 D가 서로 같이 만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있던 페이지로 돌아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핵상이 ENE 동물 P에서 세포 분열 과정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T3까지만 있는데 이게 세세포인지 아니면 감수 분열인지는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하겠죠. 나는 T1부터 T3 중 한 시점에 있는 세포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T3에 있는 세포는 염색체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이게 힌트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가가 세세포 분열이다라고 하면 T3는 분열이 끝난 세포죠. 다시 말하면 얘는 지원기에 있는 세포예요. 자, 지원기는 간기죠.
그러면 간기일 때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염색체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간은 체세포 분열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간은 이제 감수 분열이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 나를 보니까 세포에 있는 염색체가 양 끝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수 분열이 되는 거고, 끌려가는 염색체를 보니까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상태로 끌려가죠. 이 말은 얘는 감수 1분열이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T1의 시점은 핵막을 갖는다. T1은 DNA 양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 언제냐면 S기. S기는 간기. 간기니까 핵막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나는 T2일 때다. 얘는 지금 염색체가 양 끝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세포가 둘로 완전히 쪼개진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은 나는 하나의 세포에 염색체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NA 상대량이 4에 해당하는 T2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완전히 분리가 끝나네. 이게 T3일 때 상태, 감수 2분열일 때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 디귿 볼게요. T3 시점은 감수 2분열. 자, 이때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1이면 염색 분체 수는 2가 되겠죠. 이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가 2인 상태.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넘어갈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핵분열 중인 어떤 세포에서 시간에 따른 염색 분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염색 분체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이 말은 서로 영향에서 멀어졌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의 T1에서 관찰된 염색체와 방추사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에서 상동 염색체가 안 보이죠. 그럼 이 말은 나는 감수 분열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끌려가는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가 하나죠. 그러면 얘는 감수 2분열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체세포다. 틀렸고 감수 2분열. 그다음 니은 볼게요. 나의 핵분열 결과 생성된 딸세포의 핵상은 2n이 아니라 n인 것. 디귿,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T1과 T2가 같겠죠. 왜 그러냐면 아직 끌려가고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두 개의 세포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하나의 세포다 라는 거. 그래서 디귿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여긴 아예 감수분열이라고 제시를 했네요. 감수분열 진행 중에 어떤 세포에서 상동 염색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대요. 자, 이 Y축 값이 커졌다라는 거는 상동 염색체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 말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다. 그러면 이건 몇 분열? 네, 감수 1분열.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른 T1과 T2에서 관찰된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지금 보면 나는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가 둘인 거.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찢어진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상동 염색체가 완전히 붙어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붙어있는 거 우리가 이가 염색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T1과 T2 중에 상동 염색체가 가까운 거는 다겠죠. 그래서 다가 T1이 되는 거고 나가 T2가 되더라.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나는 T2에서 관찰되는 거다. 맞고, 그 니은 기억의 길이. 자, 기억이 뭐냐면 방추사겠죠. 방추사의 길이는 이 상동 염색체 사이가 멀어질수록 상동 염색체가 양 끝으로 갈수록 이 방추사의 길이도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세포 분열이 진행이 될수록 방추사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겠죠. 그래서 T3에서 더 짧아지는 게 맞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나와 다는 모두 감수 2분열이 아니라 1분열.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어떤 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가만 보면 이게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모르지만 일단 A는 S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분열기 중기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 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다. 기억부터 디귿은 이 세포 주기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먼저 나부터 볼게요. 자, 화살표가 시계 방향이죠. 그럼 지원기 다음에는 S기, 그 다음에 G2기, 그 다음에 M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떤 분열일 거냐면 체세포 분열. 그럼 가가 체세포 분열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구간 A에는 디귿은 M기 나타날지 없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B에서 이가 염색체. 자, 이가 염색체는 언제서만 관찰이 되냐면 감수 1분열에서만. 그래서 틀렸고, 그냥 디귿 볼게요. 구간 A에서와 같은 DNA 상대량의 변화는 기억 시기에서 나타난다. 기억 시기는 S기, A도 S기. 그럼 두 개가 같아서 맞고 답은 2번 넘어갈게요.
저번에 못 봤던 부교재 118페이지에 있는 15번 문제 잠깐만 먼저 볼게요. 자, 그림가는 어떤 동물에서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세포 주기니까 라고 했으니까 얘는 체세포가 되겠죠. 특정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 내 염색체를 모두 나타냈다. 그 다음에 A부터 C는 세포 주기 중에 하나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를 먼저 볼게요. 자, 시계 방향 S기 다음에 G2기, M기, G1기, 아니면 S기를 마주보고 있는 게 M기니까 여기는 G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다음에 그림을 보니까 얘와 얘가 서로 상동 염색체죠. 그러면 나만 보더라도 이게 체세포 분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문제는 지금 가와 나가 같은 분열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문제를 살짝 꼬아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는 체세포, 그 다음에 나는 감수 분열 자료를 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제시된 자료의 세포 분열 종류가 모두 같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세포당 DNA 양은 A 시기가 G2기, C 시기는 G1기, 누가 더 많다? G2기. 그리고 얼마만 많냐면 2배만큼.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 니은. 나의 핵상은 EN이다. 체세포니까 EN.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있으니까 EN.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나의 세포는 B에서 관찰된다. 자,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 건 분열기에서만, 그리고 분열기는 B니까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넘어갈게요. 118페이지에 있는 16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어떤 식물기에서의 세세포의 세포 주기를, 그 다음에 이 P는 세세포 분열 과정에 있는 세포들의 모양을 나타냈다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그림 가부터 볼게요. 세포 주기 방향은 시계 방향, 그러면 M기 다음에 비읍이 G1기, 기억이 G2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은 전기, 그 다음에 디귿이 중기, 리을이 후기, 말기, 이 순서로 되겠죠. 그리고 나를 보면 핵막도익, 유전물질이 염색 사형태로 관찰이 됐으니까 얘는 간기일 거고, 그리고 염색체가 중앙에 모여 있을수록 중기, 멀리 있을수록 후기인데, 이 세 가지 세포 중에서 염색체가 가운데 있는 시기,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되어 있는 시기가 세포 A, 따라서 얘는 중기가 되는 거고, 그 B는 끌려가고 있는 거죠.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리을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디귿의 시기, 중기의 시기는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이 되어 있다. 중앙에 배열이 되어 있다. 맞고, 그다음 니은 볼게요. B는 리을 시기에 해당한다. 후기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의 DNA 상대량은 G2기, 자, B읍의 시기는 G1기. 이거의 2배가 돼야 같아지는 거죠. 디귿 틀렸고, 답은 기어가 니은 3번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핵상의 EN은 어떤 동물? 지원기에서 그럼 기억의 지원기 정자가 형성이 됐다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끝부분을 보니까 올챙이 모양처럼 생겼다. 정자. 그 다음에 그냥 세포가 하나만 더 컸다. 나머지는 작아진다. 이건 난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표는 세포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자료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기억을 보니까 얘 지원기, 기억은 A와 B를 가진대. 그리고 얘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이 말은 일단 A와 B는 연관이다 라는 거고, 기억에서 핵상 EN이니까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소문자 B면 여기가 대문자 B가 될 거다 라는 거고, 이 두 자리는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기억은 일단 이렇게 가진다. 그 다음에 기억과 미음 중 대문자 A와 소문자 B를 모두 갖는 세포가 3가지가 있대요. 자, 이 말은 기억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핵상이 EN인 애가 갖고 있어야 나머지 N들도 갖고 있겠죠. 그러면 기억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니은도 갖고 있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이 니은은 2는 4인 감수 1분열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디귿에서 미음이겠죠. 근데 리을이 갖고 있으면 미음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포의 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디귿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억 세포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B가 있는데 이게 디귿으로 넘어갔다는 뜻이 돼요. 그럼 디귿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B를 갖고 있으니까 니은도 갖고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이 갖고 있으니까 기억도 갖고 있을 거다 라는 거. 그럼 이 자리가 대문자 A, 이 자리는 소문자 B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중기의 세포다. 니은은 감수 1분열 중기, 디귿은 감수 2분열 중기. 그러면 리을과 미음은 생식세포가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일단 기억은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은이 되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감수 2분열이 되면 자료에서는 얘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얘는 반대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지금 돌연변이가 없으니까 각각 이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대림 유전자를 모두 갖고 있다. 우리 확인했고. 자, 니은 볼게요. 세포 한 개당 DNA량. 자, 디귿은 감수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니은은 감수 1분열 중기. 이거는 감수 1분열이 감수 2분열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 중 소문자 A와 대문자 B를 갖는 거. 일단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리을과 미음 네 가지네요. 그래서 맞고 답은 5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그림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기억, 핵성은 2에는 2인 지원기, 그 다음에 니은 2에는 4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디귿이 이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리을이 오고, 여기 둘은 감수 2분열, 그리고 비분리가 없으니까 두 개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리을이 되고 이거랑 미음이랑 똑같은 상태, 얘네들은 n은 1인 상태 생식세포가 되는 거고, 감수 2분열이 진행이 되면 디귿에서 이렇게 이 빈칸이 없는 애, 그 다음에 빈칸에서 리을로 분열이 될 거다라는 거. 수를 한번 채워보면 기억은 모든 대림 유전자를 다 갖고 있죠. 일단 1이고 대림 유전자 합 2가 나오더라. 2에는 2인의 지원계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면 DNA가 복제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2배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거는 감수 1분열. 뭐가 분리된다? 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더라. 근데 지금 대문자 A와 선문자 B가 왔어요. 그럼 여기가 00. 그러면 얘는 대각선이니까 여기가 2, 2, 0, 0이 되겠다. 자, 연관이니까 항상 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대각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또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 0, 0, 1이 되고 여기는 0, 1, 1, 0이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받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표는 아버지를 제외했대. 불쌍한 아버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서 체세포 한 개당 얘네들의 DNA 상대량을 제시를 했다. 자, 이렇게 대름 유전자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눈에 띄는 거, 문제에서 얘는 체세포다라고 했어요. 2N짜리를 제시를 했어요. 얘는 2N이겠죠. 아무 말 없으니까. 그럼 지금 눈에 띄는 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대림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합이 다 2죠. 그러면 2에는 2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 나와 있는 게 오빠와 0이네요. 어머니의 오빠를 비교하니까 차이가 나타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B와 D. 얘는 오빠는 DNA 상대량이 같은 체세포인데 오빠의 DNA 상대량은 어머니의 절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와 D는 성염색체에 있었더라. 특히 X 염색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0일을 보니까 다시 얘네들은 합이 2가 나왔다. 남자만 1이다.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거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라는 게 되고, 그리고 이 A를 보니까 엄마, 오빠, 0이 다 DNA 상대량이 2이죠. 대림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합이 2니까 이거는 성염색체. 그리고 두 개가 성염색체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동생은 모르지만 A가 성염색체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2가 올 거다라는 거까지 파악할 수가 있고, 결혼을 했더니 자식이 3명. 오빠, 0이, 그 다음에 남동생. 그 다음에 엄마의 유전자형을 보니까 대문자 A, 선문자 A, 그 다음에 대문자 B 2개, 그 다음에 선문자 D 2개. 근데 지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대림 유전자가 하나의 성염색체에 있죠. 이 말은 B와 D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빠는 대문자 A가 2개, 그 다음에 대문자 B 하나, 그 다음에 소문자 D 하나. 0이는 대문자 A 2개, 대문자 B 2개, 대문자 D, 소문자 D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남동생은 소문자 A가 2개 우리가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B와 D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오빠와 남동생, 아빠는 남자죠. 남자면 Y 염색체를 하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B와 D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 확인을 한 거고, 아빠의 유전자형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자손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부모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빠에는 대문자 A가 2개죠.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엄마한테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서 온 걸 거냐면 아빠한테서 왔을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빠는 Y 염색체를 아빠한테서 받았겠죠. 그리고 대문자 B와 소문자 D가 있는 X 염색체는 어디에서 유래했을 거냐면 엄마한테서 유래를 했을 거다라는 거. 그럼 같은 방식으로 0이도 대문자 A가 2개니까 이렇게
아빠도 대문자 A를 가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빠의 자리는 대문자 A가 올지 소문자 A가 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영희의 X 염색체를 보니까 대문자 B, 소문자 D는 엄마한테서 온 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문자 B, 대문자 D가 있는 건 아빠한테서 왔겠죠. 그러면 아빠의 X 염색체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동생의 유전자형 알 수 있겠죠. 일단 소문자 A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소문자 A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빠는 무조건 남동생에게 이 Y를 주겠죠. 그럼 여기가 Y가 올 거고, 그러면 엄마한테서 X 염색체 하나를 물려받아야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남동생한테 가는 건데 두 개 다 똑같죠.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를 내려보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남동생의 유전자형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B는 남동생의 소문자 B의 개수니까 여기는 0이 될 거고, C는 남동생의 소문자 D의 개수니까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2, B는 0, C는 1 더하면 3이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니은 A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우리 확인했고, 그냥 디귿 볼게요. 아버지는 B와 D가 함께 존재하는 X염색체를 갖게 되더라. 맞고 답은 5번.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는 이러한 유전자를 갖는 어떤 사람에서 한 개의 모세포에서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세포의 기억부터 리을의 핵상과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제시를 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체세포 분열은 아니다라는 것 감이 오시나요? 체세포 분열이면 딸세포와 모세포가 똑같겠죠. 그러면 세포가 두 종류밖에 없을 거예요. 복제 전후, 그 다음에 분열기 하나. 근데 지금 세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 얘는 감수 분열이겠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핵상이 n이 있으니까 아, 이거 감수 분열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는 대문자 A, 대문자 B에 대한 정보만 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소문자 B, 소문자 B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겠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 이 유형, 첫 번째 유형, 대립 유전자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제시한 경우, 이때 특성은 먼저 첫 번째 숫자 1이 있다. 이거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ENE 지원계 세포 아니면 N1 생식세포에서만.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의 합이 2다. 그러면 얘는 EN인 거. 그 다음에 4가 나왔다.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이 4가 되거나 아니면 대립 유전자의 합이 4다. 얘는 감수 1분열 중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윗단계에서 한번 0이면 아래도 끝까지 0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빈칸을 채울 수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있죠. 리을을 보니까 핵상이 EN이면서 DNA 상대량이 1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G1기가 되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대문자, 소문자를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소문자 1씩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EN, EN애가 누가 되냐면 리을이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면 EN 4인 애는 기억이 되겠네요. 바로 여기. 자, 감수 분열에서 EN이 나타나는 거는 EN2 아니면 EN4밖에 없으니까 기억이 무조건 감수 1분열이 되는 거고, 얘는 상대량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가 2가 나왔다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세포가 되면서 핵상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핵상이 무조건 n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보니까 디귿이 대문자 A만 가져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디귿이다 라고 하면 대문자 A가 온 거니까 소문자 A는 없어야겠죠. 그리고 대문자 B가 0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소문자 B가 온 걸 거고, 그럼 얘 반대편에 있는 애는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리을은 이 상태가 되었다가 기억에서 2배가 된 것, 그리고 분열 결과 하나는 디귿이 되는데 얘는 지금 대문자를 갖게 되고 소문자 B를 갖게 되는 거. 이렇게가 디귿으로 가니까 이 두 개는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소문자, 그리고 대문.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없으니까 똑같은 애가 될 거고, 디귿에서 분화된 생식세포는 1, 0, 0, 1이 될 거고, 얘에서 분화된 세포는 0, 1, 1, 0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남은 게 니은인데 니은에 A가 있네요. 그러면 얘가 대문자 A가 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 디귿에서 니은이 된 거. 그래서 그걸 나타내면 대문자 A, 소문자 B. 얘가 니은이 되고 이름이 없는 애는 소문자 A, 대문자 B를 갖게, 이렇게 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그림 없어도 이해가 가시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언젠간 익숙해져요.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과 디귿의 핵상은 같다. 기억은 감수 2분열 중기, 디귿은 감수 2분열. 그래서 EN과 N 다르다. EN 볼게요. 세포 A의 DNA 상대량 기억은 2가 되고 리을은 1이 되네요.
그래서 틀렸다. 그다음 디귿. 소문자 B의 DNA 상대량은 디귿이 2고 니은이 1이고 2배 맞네요. 그래서 맞다. 답은 2번.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익숙해지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문제 계속 보기 전에 우리 저번에 못 봤던 120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배양 중에 어떤 동물의 체세포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럼 이게 체세포 분열이구나 라는 거. 자, 기억부터 디귿은 세포 주기 하나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포 분열, 분열기 과정. 일단 시계 방향. 기억부터 디귿 볼게요. 일단 시계 방향이니까 M기 다음에 기억이니까 지원기, 그 다음에 S기, G2기가 될 거. 그리고 전기 다음에 중기, 후기, 말기가 될 거다. 파악을 했고,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A의 시기, 중기, 핵형 분석에 이용이 된다. 중기는 가운데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 시기에서 B 시기로 진행이 되는 거. 이때 쇠세포에서 찢어지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 자, 상동 염색체가 찢어지는 건 언제다? 네,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찢어지는 거는 쇠세포 분열과 감수 2분열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기억이 G1기, 그 다음에 디귿이 G2기. 누가 더 많냐면 G2기가. 그래서 틀렸다. 디귿이 기억의 2배. 그래서 답은 1번. 넘어갈게요. 페이지 129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특정 형질의 유전자형이 대문자 A, 소문자 A는 어떤 생물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의 염색체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기억은 대문자 A와 소문자 A 중에 하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상동 염색체가 있죠. 같은 형질을 결정하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 관계였고, 이거는 합체가 된 거죠. 그러면 얘와 얘는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니까 얘네 둘의 유전자 조성은 같아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대문자 A가 되더라 라는 거.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A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관.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가나다는 감수 분열 완료 시 서로 다른 생식세포에 들어간다. 이건 맞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이 상태는 상동 염색체가 각각 복제간 상태죠.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상태의 시기는 어딜 거냐면 감수 1분열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 이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여기가 대문자 A, 여기가 대문자 A, 여기가 소문자 A, 소문자 A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얘와 얘가 각각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각각의 염색 분체가 찢어져서 이렇게가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딸세포, 즉 생식세포는 총 4개가 되고 염색 분체가 하나씩이네가 되겠다. 얘가 만약에 가면 여기가 나가 되고 여기는 다가 될 거다. 서로 다른 염색 분체가 각각의 생식세포, 딸세포로 들어갔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다 라는 거.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동물 1의 세포 가, 얘는 동물 1, 그 다음에 동물 2는 나고 얘는 2에는 4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제시가 됐다. 가나는 모두 중기다. 염색체가 중기에 있는 거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그림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를 보니까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상동 염색체가 없죠. 서로 다 다른 염색체니까 이거는 감수 2분열이 되는 거고, 이때 핵상은 n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은 2에는 8인 애가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이렇게가 상동 염색체죠. 그러면 이 말은 나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EN이고, 이 나는 지금 체세포 분열 중기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EN은 4이니까 우리 보기 조건이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1과 2는 같은 생물종이다. 핵상이 다르니까 얘는 무조건 다른 종. 그러니까 니은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 가는 N, 나는 EN. 틀렸고, 그냥 디귿 볼게요. 자, 2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8이죠. 2엔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에서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4개가 되겠죠. 자,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자, 2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2에는 4다라고 했으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 1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얘도 2에는 물어보는 거죠. 1에서 2에는 8인 거 우리 확인했고, 그래서 2분의 1이다 맞고,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생물 A 세포 X가 분열하는 과정 일부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아직은 체세포인지 감수 분열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계속해서 볼게요. 자, 나는 구간 2에서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에서 세포가 그림 나는 모든 염색체를 제시를 했다 라고 했네. 나에서 만들어진 딸 세포를 보니까 상동 염색체가 없죠. 다 서로 다른 염색체죠. 그럼 이 말은 나에서 만들어진 딸세포의 핵상은 N이다라는 거고, 딸세포의 핵상이 N이니까 이거는 생식세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가는 감수분열을 나타내더라. 그리고 1과 2가 감수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3이 생식세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는 체세포다.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이다. 확인했고, 이은 볼게요. 구간 2에서 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 지금 보면 구간 2에서 핵 한 개당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염색 분체가 복제 상태에서 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디귿 볼게요. 구간 3의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구간 3은 생식세포일 때죠. 그러면 이때 염색체 수는 4개.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4개죠. 왜 그러냐면 구간 1도 감수 2분열이고 이때 핵상은 N이니까 똑같이 생식세포랑 핵상이 똑같아서 염색체 수가 똑같을 거. 그래서 얘를 약분하니까 1이다 맞고,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의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림이랑 다르게 분열이 2번이 일어났다, DNA 상대량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걸 나타냈으니까 얘는 감수 분열이겠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T1부터 T3에 각각 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세포 A와 B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제시를 했다라고 했네. 자, 그러면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를 보니까 염색체가 복제된 상태로 끌려가죠. 이 말은 얘는 감수 1분열인 거. 그리고 B를 보니까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서로 다 다른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없죠. 그러면 이 말은 감수 2분열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그림 가는 감수 분열을 나타내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죠. 그러면 A는 언제일 거냐면 T1일 때가 될 거. 그래서 분체수와 DNA 상대량이 제일 많은 시기. 그 다음에 B는 감수 2분열이니까 T2가 될 거고, T3는 이제 생식세포가 되겠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감수분열 과정을 나타낸 거다 라고 물어봤으니까 맞고, 이은 볼게요. A는 T1 시점에 관찰되는 것 맞고, 그냥 디귿. B의 염색체 수는 N개, A의 염색체 수는 2N개.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맞고,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 2에는 4의 세포 분열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세포 기억에서 DNA 복제 후에 니은이 형성이 됐다. 기억이 만약에 지원기다 라고 하면 니은은 지투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니은에서 첫 번째 세포질 분열이 1회 끝났대요. 그럼 이 말은 니은은 한 번 분열이 끝났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감수 1분열에 있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만들어진 애가 디귿이죠. 디귿은 그러면 감수 2분열에 있는 거다 라는 거. 그럼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먼저 기억은 DNA 복제 전인이었으니까 얘는 2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얘는 지원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DNA가 한번 복제가 됐대요. 그러면 얘는 2에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감수 1분열 중기가 되더라. 그리고 이 중에 디귿이 하나가 있겠죠. 얘는 N은 2인 거, 감수 2분의 중기인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기억부터 디귿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제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가 둘이고 이게 서로 붙어있죠.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인 관계고, 이 두 개가 붙은 상태가 이가 염색체인 상태. 따라서 가는 감수 1분열인 상태죠. 그러면 이 가가 나타내는 시기는 니은 시기가 되는 거.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나는 니은의 세포 분열 과정 중 세포 한 개당 DNA 변화를 나타냈다. 디귿은 T1에서 관찰된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상대량이 4에서 2로 감소가 됐고 T1일 때 디귿이다 라는 거. 그러면 디귿은 감수 2분열 중기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기억은 2라고 했을 때 디귿도 2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감수 2분열에서의 DNA 상대량은 지원계 DNA 상대량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감수 2분열 과정에서의 DNA 양 변한다. 어디서 틀렸냐면 2분열이 아니라 1분열. 디귿 볼게요. 니은에 존재하는 염색 분체 수분의 염색체 수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어디냐면 여기 감수 1분열 중기. 그러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가 둘이 상태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기억과 디귿. 답은 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EN이래요. 그래, 감수 분열 과정에서 같은 배율로 관찰되는 세포를 제시를 했다. 자, 일단 보니까 염색체는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B는 감수분열 단계에서 세포가 4개에 관찰이 되는 이 시기, 세포 B는 2분열이 끝낸 상태다. 다시 말하면 거의 생식세포랑 비슷한 거다라는 거 눈으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DNA가 복제가 된 상태죠. 그러면 세포 A는 감수 1분열 전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지금 염색체가 각각의 양 끝으로 간 상태죠. 그러면 얘는 1분열 후기, 상동 염색체가 찢어진 상태다 라는 거 우리 예상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유전 정보는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1분열은 지금 2개의 상동 염색체 중 하나의 상동 염색체만 받은 거죠. 그럼 유전 정보가 달라진 거. 그 다음에 니은 B의 핵상은 N이다. 맞고 생식세포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의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A는 지금 1분열 전이니까 2에는 4인 상태. 그 다음에 B는 2분열이 끝난 세포, 거의 생식세포랑 비슷한 상태니까 얘는 1의 상태.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색 한 개당 DNA 상대량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표는 이 동물의 감수 분열 전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관찰되는 기억부터 리을. 그러면 기억부터 리을은 지원기부터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상식세포 중에 하나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와 B의 DNA 상대량을 제시를 했다. 그 다음에 이 둘이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별개의 유전자다라는 거. 대문자 A는 소문자 A, 대문자 B는 소문자 B가 각각 대립 유전자니까. 그리고 얘네 둘은 다행히 모두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어요. 다른 상염체니까 얘는 독립이다, 별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표를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핵상을 쓰면 2에는 2, 2에는 4, 그 다음에 여기가 N2, 그리고 여기가 N1 이렇게 되고, 이 N1은 각각 이렇게 분열한 결과가 되고 얘네 둘은 이렇게 분열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4가 있는 이거 니은이. 그러면 니은은 무조건 2에는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니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칸에 있는 숫자는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4가 되면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상염색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2가 되겠죠. 그래야 합이 4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1이 될 거고, 여기도 1이 될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2가 될 거고 0이 될 거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1과 2가 있는 게 안 보이죠. 그러면 이 기억과 리을이 지금 DNA 상대량이 1이 보이는데, 기억과 리을이 2에는 2다, 지원기 세포다 라고 하면 A가 1, B가 2가 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보이죠. 그럼 이 말은 얘네 둘이 생식세포, 다시 말하면 N1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기억이 되면 여기가 리을이 되겠죠. 각각의 숫자를 채우면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돼야겠죠. 그리고 얘네 둘을 각각 2배씩 올리면 N2의 세포가 갖고 있는 DNA 상대량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올리면 여기가 2가 되고 0, 2, 0. 리을을 올리면 여기가 2, 0, 2, 0이가 되고, 이 각각 합친 게 2에는 4와 니은이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게 디귿이죠. 근데 디귿이 대문자 A도 있고 소문자 B도 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디귿이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찾았고,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구간 1에서 관찰된다. 이 과정은 지금 감수분열 과정, 특히
M1까지 가정이죠. 그러면 니은은 EN은 4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이 근처에서 보여야 되겠죠. DNA 상대량이 4일 때.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의 총 염색 분체수 다 했으니까 얘는 EN은 4일 때 4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니은이 이 상태니까 이 상태에 존재하는 염색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대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총 8개. 그 다음에 기억의 총 염색 분체수, 기억은 지금 생식세포죠. 생식세포 N1인 상태. 그러면 DNA 상대량 1이니까 4배가 되는 거 맞고, 불안하면 염색체를 직접 그리면 되는데 감수 1분열은 그렸고, 그럼 기억일 때는 소문자 하나, 그 다음에 대문자 B를 가진 게 되겠죠. 그래서 염색체가 2개, 어쨌든 4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리을은 N1은 디귿보다 이전 시기가 아니라 디귿 이후다. 생식세포 디귿은 감수 2분열 때.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확인했고 넘어갈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개체의 생식세포 1에서 4에서 염색체 기억부터 비읍의 유무를 나타냈다. 자, 이 1부터 4는 모두 생식세포니까 핵성은 N이겠죠. 그리고 6개의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모두 N이니까 대립유전자가 동시에 존재 안 하겠죠. 이 말은 상동 염색체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은 1부터 4에서 같은 세포에서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립유전자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같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억을 1번이다 라고 하면 디귿을 2번, 기읍을 3번 염색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2는 지금 2번을 갖고 있고 나머지가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겠죠. 니은과 리을은 각각 1번과 3번 중에 하나. 2에서 니은과 리을은 각각 2와 1과 3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근데 아직은 뭔지 모르니까 체크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3을 보니까 1번을 갖고 있고 없네요. 그러면 3번에서 니은과 미음은 각각 2번과 3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와 3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게 니은이고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게 3번이죠. 아, 그러면 니은은 3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니은과 비읍이 대립유전자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2번이 되는 거. 그러면 디귿과 미음이 대립유전자가 되고, 그러면 기억과 리을이 대립유전자가 되더라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억과 리을, 그 다음에 2번이 디귿과 미음, 그 다음에 3번이 니은과 기읍, 얘네가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다, 상동 염색체 관계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 여기서는 1부터 4는 생식세포다 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핵성은 N이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 니은. 기억과 리을은 상동 염색체다, 대립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다, 우리 확인했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이 동물에서 니은, 리을, 비읍을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은 물어봤는데, 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서 8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디귿이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니은과 비읍이 상동 염색체 관계죠. 그러면 돌연 변이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하나의 생식세포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 확률은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는 성염색체로 XY를 갖는 어떤 동물 E에는 6에서 존재하는 세포 가부터 라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의 유무를 나타냈다. 비읍은 Y염색체이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중에 X염색체도 있을 거고 성염색체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OX 문제 어떻게 해결한다? 네, 일단 핵성을 찾아야 되는데 핵성 어떻게 찾냐? EN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개수가 절반 이상, N은 동그라미 개수가 2분의 1개보다 적을 때, 그리고 이때에는 N에 있는 동그라미는 남자에 있는 상염색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죠. 뭐냐면 가는 모든 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EN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2분의 1은 몇이냐면 6개니까 3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 3개니까 핵상이 EN이 될 수도 있고 N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EN인지 N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N이면 EN에 있는 유전자가 나한테 없으면 N이 되는 거고, 같은 개체에서 옆에는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러면 이것도 N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핵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나를 보니까 가는 기억, 리을, 미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없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N.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니까 나에서는 디귿을 갖고 있는데 다는 디귿이 없죠. 그러면 얘도 N. 다와 라를 비교하면 다는 니은이 있는데 라는 니은을 안 갖고 있죠. 그러면 얘도 N. 이렇게 핵상을 찾았고 이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염색체, 대립 유전자를 찾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찾는다? N이니까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애들은 대립 유전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거 이용하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나를 볼게요. 자, 니은을 1번이다 라고 하면 디귿은 2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 비읍이 3이 되겠죠. 그러면 3이랑 만나는 비읍은 Y염색체니까 이 3번으로 붙여지는 애는 X염색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니은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1번이 될 거고, 그러면 다에서 기역과 미음은 각각 2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라를 보니까 디귿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2번을 갖고 있고, 그러면 라에서 리을과 미음은 각각 1번과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미음이 겹치고 겹치는 유전자 번호가 3번이죠. 그러면 미음이 3번. 그러면 미음과 비읍이 같은 상동 염색체처럼 되니까 미음이 X염색체다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기억이 2번이 되고 리을이 1번이 되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 기역과 디귿이 각각 상동 염색체가 되더라라는 거. 따라서 정리하면 1번 니은과 리을,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은 서로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이면서 상염색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은 성염색체에 있는 건데 비읍이 Y염색, 미음이 X염색체. 그럼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 니은과 디귿은 상동 염색체가 아닌 거죠. 니은과 상동 염색체는 리을이 되는 거. 니은 볼게요. 미음은 X 염색체다 확인했고, 그냥 디귿, 나와 라의 핵상은 N이다 확인했고,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족은 아빠, 엄마, 자녀 1부터 3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표는 이 가족의 DNA 지원기 체세포 한 개당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N2일 때의 DNA 상대량을 제시를 했네요. 즉 이렇게 다 대립 유전자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일단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두 분이 만나서 자녀 1, 자녀 2, 자녀 3이 태어났다. 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모두 지원기 2N의 2일 때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그대로 써볼게요. 일단 아빠는 대문자 H가 2개, 그 다음에 소문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T가 상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Y가 될 거고, 상염색체에 있다 라고 하면 스몰 T가 오겠죠. 아직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는 무조건 H가 돼야겠죠. 상이든 성이든 상관없이. 엄마는 Y염색체를 안 갖고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엄마의 T는 대문자 T, 소문자 하나라는 거. 자녀 1을 보니까 대문자 H는 모르는데 소문자 H는 하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T는 2개. 자녀 2를 보니까 H를 하나만 갖고 있고, 그리고 소문자 T가 하나래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 2의 T에 대한 DNA 상대량은 엄마와 비교했을 때 절반이죠. 둘 다 체세포인데도 불구하고 DNA 상대량이 절반이죠. 이 말은 T는 X염색체에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자녀 2는 남자가 되더라 라는 거. 그러면 이 자리가 Y가 될 거고, 여기가 Y가 되겠죠. 그러면 아빠는 소문자 T를 안 갖게 되는 거. 그러면 자녀 1은 대문자 T를 2개를 갖고 있으니까 XX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녀 1은 대문자가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T와 소문자 T를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녀 3도 XX다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어요. 왜? 아빠도 남자죠. 근데 DNA 상대량이 2죠. T의 2배죠. 그럼 이 말은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거. H와 T는 서로 별개의 염색체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독립이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H에 대한 상대량의 합은 2가 돼야 되니까 이 자리는 대문자 H가 되겠죠. 그러면 C는 1이 되는 거고, 자녀 2는 이 자리가 소문자 H가 되는 거. D가 1이 되는 거고, 자녀 3도 똑같이 이 자리는 소문자가 와야 되는 거. 그리고 엄마가 소문자 H가 2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자, A는 0, B는 2, C는 1, D는 1. 다 더하면 4다. 맞고. 2번. 자녀 2는 남자다 확인했고, 디귿. 자녀 3이 가진 대문자 T는 아버지한테서 유래가 됐겠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녀 3은 일단 XX, 그리고 이 자녀 3이 갖고 있는 X 염색체는
대문자 T와 소문자 T 하나인데 이 소문자 T는 아빠한테 올 수가 없겠죠. 이 말은 엄마한테서 온 걸 거. 그럼 나머지 대문자 T는 아빠한테서 유래를 했다 확인할 수가 있고 디귿이 맞고 답은 5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